그러니까 5월 24일 금요일 뉴스 들어가요 특집 라이브입니다. 아까 오전 8시에 한번 본방송을 했고요. 지금 특집 라이브를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유는 VIP 경로설 관련해서 수사에 큰 새 국면이 펼쳐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심 드시면서 이거 딱 정리하시면 앞으로 뉴스를 보시는데 눈이 하나 더 생긴 그런 느낌이실 것 같습니다. 공수처가 박정훈 전 수사단장 말고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VIP가 경로했다는 말, 나도 김기한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한 데 이어서 그게 그저께 저희 JTBC 단독 보도였고요. 어제 그 물증인 통화 녹음 파일까지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가 연이틀 단독 보도로 여러분께 전해드린 내용, 그냥 이렇게 넘어가기에는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께 좀 친절하게 짚어드릴 필요가 있어서 직접 그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취재기자 유선희 기자를 저희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이따가도 기사 쓰고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저희 시청자들 위해서 점심 식사 거르고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또 밥 먹으면서 정리하기 좋거든요. 아, 좋습니다. 시청자분들은요. 먼저 저희 뉴스 들어가요 자주 보시는 분들은 VIP 경로를 잘 아실 거긴 한데 제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했는데 요거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요 의문의 사건 이첩 보류라고 해서 2023년 7월 30일부터 7월 31일까지 과정입니다. 네, 네. 이걸 보면 우선 7월 30일 날 이종섭 장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에 결재를 합니다. 예. 이날이 7월 30일 오후 4시 반쯤이거든요. 예. 그때 이게 일요일입니다. 그럼 심지어. 근데 아하. 일요일인데 그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이렇게 다 같이 들어가서 결재를 할 때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이 제시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근데 서명을 했어요. 서명을 하고 그 서명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대로 서명을 했는데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바로 다음 날이죠. 다음 날 11시 57분에 이종섭 장관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서 네. 사건을 이첩하지 마라. 경찰에 넘기지 마라. 보류 지시를 합니다. 네. 그럼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싶은 바인데 네. 그래서 7월 31일 11시 57분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네.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 그리고 국회 국방위에 설명하는 그 일정까지 다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2시간을 남겨놓고 이렇게 이첩 보류, 언론 브리핑 취소, 예. 국회 설명 취소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거든요. 드물죠. 그래서 그 당일에도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국방부가 도대체 왜 사건을 넘기지 말라고 하는 거냐라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때 장관님이 VIP와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말했다는 게 이제 이번 VIP 경로설의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사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만의 주장이었어요. 며칠 그렇죠. 전까지는. 네. 며칠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나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정황 중에 하나가 네.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네. 45분에 그 이종섭 장관하고 그 대통령실하고 통화한 기록이 나왔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윤 대통령 주간 회의가 있었던 것까지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날 회의에서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실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경로를 했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걸 밝혀야 되는 게 이번 VIP 경로설 수사 외압 의혹의 가장 큰 이제 줄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이종섭 장관 쪽에서 정말 밝히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저 11시 45분에 통화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입장문을 냈는데 네. 그거는 대통령하고 장관하고 통화한 내역을 우리는 밝힐 수 없다. 네. 그건 밝힐 의무가 없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네. 저도 사실 이 뉴스 들어가서 많이 전해드리면서 저도 공부가 돼서 제가 이해한 바를 또 말씀드리면 아무튼 수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에 결재를 했는데 왜 이미 언론에 다 일정까지 발표했던 요 일정들을 취소했느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를 보는 게 당연한 이치고요. 그렇죠.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느냐를 보니까 이종섭 국방장관이 당시 김기한 사령관은 박 전 수사단장에게 이거 스탑 시켜라 지시가 왔고, 그 전에 보니까 가입자가 대통령실인 그 유선 전화로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기록이 있다. 맞습니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종섭 장관이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유선 전화, 대통령실 유선 전화 통화 기록이고요. 그 전에 이제 그날 오전은 아주 중요한 날이죠. 윤 대통령이 회의를 했다. 그래서 이날 경로가 있어서 이날 화를 내서 그게 수사 위협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야?
물음표. 이 퀘스천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그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VIP 경로, 그러니까 VIP 경로설 이 말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명사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VIP 대통령이 왜 이렇게 이거 하면 누가 이거 군인합니까? 이런 식의 뭐 정확한 멘트는 아직 확인되지 네. 않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화를 내서 부랴부랴 혐의자를 빼고 이런 거 아니냐 시나리오입니다.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게요.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로서를 말해줬다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박 전 수사단장의 외로운 한 명의 주장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외롭지 않게 됐죠? 이게 거의 1년 가까이 예. 지금 왜냐면 7월 19일이 되면은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되기 때문에 예. 거의 1년 가까이 이어진 발언입니다. 그리고 저 발언은 7월 31일에 있었다는 VIP 경로에 대해서 예. 김기환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얘기는 둘이 독대한 자리에서 있었기 때문에 김기환 사령관이 인정하지 않는 순간 박정훈 전 단장 혼자만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예. 그랬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8월 1일 회의 때 나도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VIP가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진술을 해병대의 고위 간부가 박정훈 단장이 아닌 또 다른 고위 간부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공수처에 예. 가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VIP 경로설에 대해 경로했다는 얘기를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이 7월 31일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한테 했고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한테 8월 1일에 또 했다는 겁니다. 네. 두 개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아하. 어떤 싸움이 두 명이 들었다라는 얘기로 나왔기 때문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한테는 굉장히 이제 압박이 되는 진술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 22일 저희가 JTBC 뉴스룸 단독 보도했고요. 제가 이게 만들어 봤는데 이 인물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공수처가 이 인물을 불러서 해병대 고위 간부입니다. 조사를 했고 나도 들었다.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들은 그 다음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시기라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 볼 만한 것 같고요. 이 사람은 이 보도도 유선희 기자 단독 보도했잖아요. 네. 이 사람은 누군지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그리고 있는 당사자랑 접촉도 해서 저희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예. 그렇지만 언론에 이분은 그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예. 피의자가 아니라서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이분은 뭐 들었다는 얘기를 공수처에 가서 진술을 솔직하게 한 것뿐이기 때문에 네. 이분에 대해서는 신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줘야 되고 다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하고 직접 확인을 해서 보도한 내용이라는 것은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직접 그저께 뉴스룸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유선희 기자가 직접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구도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외로운 한 명의 싸움이었는데, 나도 들었다가 나온 거죠. 네. 그런데 7월 31일과 8월 1일 그 이틀 그러니까 하루 간격인 것도 어떻게 보면 공수처 입장에서는 VIP 경로설의 좀 신빙성을 확인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면 하루 정도 차이면은 왜냐하면 이 사이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7월 31일은 사건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날이고요. 네. 그날 보류를 지시한 게 11시 57분이고 근데 오후 4, 5시쯤을 해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경로서를 김계환 사령관한테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날이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 경로서를 들었다는 날이고 예. 8월 2일이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가 구금검찰이 회수한 날입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그날이 난리난 날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7월 31일은 보류 지시한 날, 2일은 넘겼다가 회수한 날, 8월 1일이 좀 비어 있었는데 예. 그날 VIP 경로설에 대한 또 다른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31일, 1일, 2일 이 어떤 퍼즐이 좀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하루 차이 나네?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7월 31일과 8월 2일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박정훈 수사단장이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했지만 일단은 이건 중요하다 생각해서 넘겼고요. 경북경찰청이 넘겼고 그걸 대통령실까지 개입해서 뭐 통화도 이루어지고 막 얽히고 설키고 통화가 일어난 날이고 결국 그 사건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온 국방부가 회수해온 그 날짜가 8월 1일입니다. 그 바로 전날에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나도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그 VIP 경로설 나도 들었다라는 진술을 공수처가 확보했고 그걸 저희 JTBC가 단독 보도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새 국면이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박정훈 대령이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주장과 또 하나의 주장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보면 정황 네. 증거로서 신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요. 어제 또 제 옆에 있는 유선희 기자가 녹취라는 또 키워드를 가지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진술, 그러니까 나도 들었다라는 진술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된 녹취입니다. 예. 뭐냐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를 당했죠. 예. 공수처에서 사실은 예전에 군 검찰도 압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공수처가 다시 압수를 해가지고 포렌식을 해보니까 통화 녹음했던 내용들이 나왔는데 네. 그 중에 뭐냐면 그 그제 저희가 보도한 그 해당 간부랑 통화를 한 겁니다. 아하. 통화에서 저도 그 통화의 내용까지는 정확하게까지 이렇게 단정은 못하지만 예. 서로 VIP 경로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 대화가 나온 겁니다. VIP 경로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대화가 통화 녹음이 나온 겁니다. 나와서 그래서 그 녹음을 확보한 공수처가 해당 간부를 부른 거죠. 아하. 이 목소리 너 맞냐? 너 이날 이렇게 얘기한 거 맞냐? 실제 너라고 안 했겠죠. 그렇죠. 네. 네. 뭐 당신께서 네. 예전 그 참고인께서 네. 이렇게 했냐? 그랬을 때 그 통화 녹음을 듣고 나서 이건 나랑 통화한 게 맞고 그리고 이 녹음에 나온 대로 8월 1일 날 김 사령관한테 그 얘기를 들었다. 아하. VIP 경로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진술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사실은 물증을 가지고 진술을 받아냈던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정훈 단장 그리고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 2명의 진술만 모인 게 아니라 김계환 사령관 본인도 벗어날 수 없는 본인이 직접 해당 간부랑 통화한 내용, 예. 그거에 대한 녹음 물증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외롭지 않은 싸움이 된 거고 예. 정황으로서 굉장히 그 1단계 수사는 굉장히 확인된 단계다. 김계환 사령관이 그 말을 했다는 것까지는 사실로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 그러니까 해병대 고위 간부라고 여기 지금 저희가 익명화했습니다. 유선희 기자는 누군지 알고 있고 실제 뭐 해명 설명도 들어봤지만요. 이 사람이 우리가 이틀 전에 보도했던 그 나도 들었다라고 말한 그 사람인 거죠. 그 맞습니다. 사람이 네. 김계환 사령관과 통화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계환 사령관과 이 해병대 고위 간부 간에 VIP 경로가 언급된 그 통화 내용이 있다라고 뉴스를 봤지만 아마도 공수처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폰에 또 다른 녹음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가지고 뭔가 타임라인이든 뭐든 잘 좀 짜 맞춰 놓은 상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내용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누구누구랑 통화했는지는 저희가 대부분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2차장에 뭐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 다 통화한 내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만큼을 지웠고 얼마만큼을 또 뭐 갖고 있었는지 얼마만큼이 복원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예. 어떤 해당 간부랑 통화한 내용이 복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복원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확보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뭐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8월로 기억하는데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VIP 경로서를 그 진술서를 통해서 군 검찰에 맞습니다. 제출했고 그거에 대해서 당시 군 검찰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러니까 당사자에게 제가 알기로는 그 수사관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때 한미 무슨 훈련 중이었던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맞느냐 했더니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 그런 사실 없다고 부인을 해왔고 지금까지도 VIP 경로설 나는 그런 거 없다 부인을 해온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군검찰에 8월 29일 나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예. 진술조서는 제가 직접 확인을 했고요. 네. 갖고 있고 VIP라는 언급 자체를 난 한 적이 없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진술한 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네. 그런 단어를 쓴 적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썼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녹음 파일이 공수처에 확보가 됐다는 사실을 어제 JTBC가 뉴스룸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취재하고 있는 유선희 기자가 직접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파일, 그러니까 우리가 녹취 이런 어려운 말 네. 쓰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통화할 때 이게 녹음할 수 있잖아요. 네. 안드로이드 폰이면 네. 그거잖아요. 그냥 맞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건요. 제가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찍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통화 녹음 파일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이게 김기한 해병 사령관이 뭐 자동 녹음을 설정해놨든 아니면 좀 녹음을 켜놓는 게 습관이어서 할 때마다 좀 켜놓든 모르지만 다른 여러 가지가 많을 거 아닙니까? 많이 있습니다. 예. 있는 거는 뭐 움직일 수 없고 왜냐면 저희가 오늘 더 자세하게 뉴스룸에서 좀 전해 드릴 텐데 네.
이종섭 장관하고 통화한 내용들 8월 5일인가 6일에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사에는 정확하게 쓰겠지만 예. 그때 그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이 그 김기현 사령관한테 물어본 게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첩 보류했나요? 뭐 어떤 시간이었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네. 그랬는데 제가 김기현 사령관 멘트입니다. 제가 장관님이나 군사 보좌관님하고 통화한 내용은 다 지우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라고 말한 게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그러면 많이 지웠다는 겁니다. 통화 녹음도 많이 했다는 거고요. 네. 왜 지웠겠습니까? 녹음을 했으니까 지운 거죠. 그러면 얼마나 지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녹음을 최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여러 번 했다는 건 사실이고 네. 그럼 그걸 복원했다면 통화 녹음 내용이 더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보는 게 합리적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 그러면 그 윗선에서 통화가 이제 왔을 거기 때문에 지금 VIP 경로 전달 과정 추정입니다. 이종섭 국방장관이 야 우리 뭐 VIP 야라고 안 했겠지만 사령관님 뭐 VIP가 주재 회의에서 경로해서 이거 수사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시나리오입니다만 그렇게 했거나 아니면 역시 임기훈 대통령실 당시 국방비서관 역시 VIP 주재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잖아요. 두 사람 중 한 명, 뭐 두 사람 또 뭐 따로 병렬적으로 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VIP 경로를 전달했을 가능성 지금은 크다고 봐야겠죠. 둘 중 한 명. 저희로서는 이건 그냥 추정입니다. 네. 추정인데 박정원 단장의 그 진술 내용을 보면 네. 장관님이 VIP가 경로한 뒤에 통화한 다음에 이렇게 됐다. 사건을 이첩이 보류하게 됐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멘트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종섭 장관이 물론 전달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예. 이종섭 장관이 아닌 제3자가 장관님이랑 저 대통령님이랑 통화를 하셨는데 뭐 경로한 내용이 있더라라고 다른 사람이 전달했다라고 보는 게 좀 합리적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기를 전후해서 제일 결정적으로 통화한 게 임기훈 비서관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월 30날 보고를 했잖아요. 네. 보고했을 때 보고한 다음에 바로 이종섭 장관의 보좌관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 내용이 보고한 내용이 국방비서관한테 전달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하고 나서 바로 국방비서관 쪽이랑 통화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 날에도 또 통화가 있고. 예. 그러면 뭐 누가 전달을 했겠는가? 합리적으로 통화 기록만을 놓고 봤을 때 네. 임기훈 비서관의 가능성이 크다. 박정원 전 단장 쪽에서는 그쪽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예. 제가 그 통화 내역을 분석해 봤을 때도 그쪽으로 좀 좁혀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임기훈 비서관한테도 저희가 여러 번 통화를 시도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초창기에 제 전화를 받고 나서 제가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 아하. 라고 통화를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아예 전화를 안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찍어서 물어봅니다. 이날 통화하신 거 어떤 건가요? 문자를 아무리 보내도 사실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은 답을 하면 그만인 건데 예. 전혀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국회에 출석해서 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한 바가 있습니다. 7월 31일 날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아예 멘트가 이랬습니다. 예. 제가 7월 31일 날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7월 31일 날 통화 내역 2개나 나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기록에 남은 걸 어떻게 부인하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임기훈 국방비서관도 뭔가 왜 숨기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식사하시면서 딱 정리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네, 유선희 JTBC 기자가 직접 단독 취재를 해서 연이틀 뉴스룸에서 보도해드렸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1분 30초, 2분 그 출연 뉴스룸에 하더라도 조금 정제돼서 짧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튜브의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너무 도발적인가요? 뉴스룸도 많이 봐주셔야 되지만 네. 뉴스 들어가게 모신 건데,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네요. 그동안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당시 직함입니다. 수사단장이 나 VIP가 경로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사 외압의 시작일 수 있다라고 외쳤던 우리 사회에 외쳤던 게 외로운 싸움이었는데 나도 들었다라는 해병대 고위 간부가 나타났고요. 공수처가 진술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공수처가 또 하나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과 그 해병대 고위 간부 간의 통화 내용을 확보했는데 거기에도 VIP 경로가 언급이 돼 있다. 즉 현재까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라고 했던 김기현 해병대 사령관의 진술은 물증과 증언으로 다 탄핵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새 국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가면 결국은 용산 쪽으로 수사는 향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가 어제 이제 신동욱 당선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죠. 네. 라디오 출연해서 경로하면 안 되냐 이런 취지로 말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한 멘트를 뭐 보면 네. 어떤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표시하는 거를 두고 다 경로설이라고 포장해서 직권 남용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 대통령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화를 잘 내신다는 이른바 불통설에 기반을 둔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은 경로하면 안 되냐. 세 번째는 그 당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명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예.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둬서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따져볼 문제다. 근데 이 다 가정을 해서 한 얘기니까 네. 이거를 뭐 각자 어떻게 이게 뭐 이 말 자체가 아주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경로를 해서 지금 근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네. 예를 들면은 10명이 아닙니다. 8명에 대한 혐의를 적용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태였고요. 8명을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그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 안 되는지 따져볼 부분이 있다. 안 됩니다. 군사법원법상에 그 군내에서 중대한 사망의 범죄가 생겼을 때는 그거를 지체 없이 경찰로 넘기게 돼 있는 게 군사법원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종섭 장관이 그거를 그러면 이첩을 보류하고 뭐 빼라 마라 할 자격이 있는가? 그게 없다라는 게 그 군사법원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종섭 장관도 그거에 대해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빼라고 한 적 없다고 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신동욱 당선자가 한 얘기는 8명을 처벌해야 됩니다라고 수사단에서 수사를 잘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대통령이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 쪽도 오늘 입장을 낸 것이 있는데 네. 아주 여기서도 가정을 더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이걸 아예 보죠. 이종섭 전 장관 측 김재훈 변호사가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종섭 장관이 아주 오랜만에 뭔가 입장을 내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랑 그제 보도 때문에 내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언론 보도를 통해 소위 VIP 경로설이 실체이며 그것이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이 씌워지는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만 신동욱 당선인과 뭔가 궤를 같이 하는 듯한 발언이라고 보여져요. 네, 이제는 경로설이 범죄냐라는 퀘스천을 찍기 시작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것도 뭔가 그럼 경로설은 이제 있다는 걸로 설을 빼야 되는 단계로 온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만 그렇게 보이고 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은 대통령의 경로를 접한 국방장관의 지시로 해병대 1사단장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처럼 주장하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네요. 네, 네. 이 전 장관은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라고도 했고요. 자 그리고 사단장을 빼라는 말을 대통령을 포함한 그 누구로부터도 들은 사실도 누구에게도 그런 지시를 한 적도 없다. 이것이 실체적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요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 얘기는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경로설에 대해서 뭐 범죄라는 억지 프레임이다. 억지 프레임인지 아닌지는 공수처가 수사를 해보고 특검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특검으로 수사를 해보면 될 일입니다. 네. 저희가 뭐 프레임을 만들어서 씌운 바가 없고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것이 공수처 수사 결과 VIP 경로설을 들었다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녹취가 나타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건 그럼 VIP 경로설이 진짜 있었던 건지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것인데 그게 어떻게 억지 프레임인지 일단은 그 납득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서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데 두 번째 의견을 낼 때 나왔던 얘기가 이첩 보류했을 때 예. 보류 지시는 내가 한 게 맞는데 아, 사건 회수는 나는 몰랐다. 사건 회수는 나중에 사후에 보고받았다라고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첩 보류는 자기가 지시를 한 게 맞지만 당시 해외 출장 때문에 그렇죠. 갔다 와서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말했어요. 회수해 온 거는 뭐 사후에 보고를 받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그러면 이첩 회수에 대해서는 뭐 선을 긋는 것이냐 예.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입장문 중에 제가 가장 그 의미심장하게 본 부분은 네, 어디입니까? 일단 사단장은 빼라는 지시는 한 적이 없다라고 아하.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만약에 의혹대로 국방부가 그거를 회수해서 재검토한다는 지시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면 예. 하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런 지시를 했다면 그게 위법하냐? 국방부 장관은 그럼 그 지시에 따라서 가로치고
비록 이첩 보류 지시 등이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따른 행위이기는 하나 네. 하고 싶지 않은 일, 즉 의무 없는 일, 가로치고 결제 번복을 억지로 한 피해자인 건데 아하. 왜 국방부 장관이 피고발인 신분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그런 지시를 했다면 장관은 지시를 받아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나를 고발하냐? 민주당이 왜 나를 고발하냐? 어떻게 이거는 한 단계 나간 제 해석일 뿐입니다만 차라리 대통령을 고발해라. 그래야 말이 맞지 않느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해외 출장 갔다 와서 야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 사건 회수 회수한 거 과정은, 몰랐다. 그때도 약간 한 발 빼는 거 아니야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 오늘 입장도 보면 뭔가 아니 만약에 니네 말이 맞다면 대통령 쪽을 공략해야지 왜 나야? 이런 식의 말은 그런 그러니까 분위기가 맞습니다.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단 다 아니다라는 걸 전제는 했습니다. 사전장 네. 빼라고 뭐 저 대통령이 경로한 사실 없다. 경로에서 나한테 얘기한 적 없다. 나도 사단장 빼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니네 네. 의혹이 너네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럼 그거는 나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인데 왜 나를 고발해서 내가 피고발인이 돼야 되는 거지? 라는 의혹을 제기한 게 이 부분이 저는 좀 사실이 아니라면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 좀 네.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예. 번째는 경로인지 여부는 경로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예. 경로인지 여부는 1. 발언자와 청취자의 관계에 따라서 봐야 된다. 2. 청취자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어느 정도를 경로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경로를 인정하면서 들어가는 듯한 이게 뉘앙스가 보이긴 하고요. 경로설 자체가 이게 뭔가 좀 이 부분은 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사실 제가 아는 다른 군 법무관이라든가 변호사들한테 이 입장문을 좀 보내주고 네. 이 반박의 내용을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좀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인데요. 이게 한 시간 반 전에 나온 입장문이기 때문에 예. 저도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두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하면 그만인 건데 네. 아니지만 만약에 맞다면 그리고 경로라는 게 이게 나랑 뭐 상대방의 관계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건데 왜 경로인지 아닌지를 너네가 판단하냐 약간 아하. 이런 식으로 그건 주관적인 건데 경로설 자체에 대해서 뭔가 좀 한 발 물러나는 듯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래서 이 입장문을 낸 김재훈 변호사랑 통화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김재훈 변호사가 다른 거는 다 그냥 가정을 전제로 해서 낸 입장이니까 중요하지 않다. 네. 근데 정확하게 부인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7월 31일 오전 11시 45분에 통화한 내용은 네. 대통령과 장관 간의 개인적인 통화이고 그런 내용은 밝힐 수 없다. 대통령실과 일반 전화로 왔다는 그 통화 있잖아요. 네. 그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그거에 대해서는 절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하. 근데 입장문을 이렇게 길게 내면서 사실 지난번에는 10페이지를 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정작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 근데 본인들은 가정을 더해서 만약에 맞다면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희는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방어권은 누구나 변호사의 맞습니다. 조력을 받고 뭐 나름의 이제 논리 싸움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김재원 변호사의 이종섭 장관 쪽의 그 주장을 저희도 그래서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경로인지 여부는 발언자와 청취자와의 관계, 주관적 감정 등에 따라 평가가 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오늘 오랜만에 1시간 반 정도 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 이럴 때 좀 논란 중에 하나가 그리고 많이 호주 대사로 부임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름 강국의 국방장관까지 지낸 사람인데 게다가 이종섭 전 장관은 군 출신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흙탕물 속에서 구명조끼도 없이 그 20살 넘긴 그 청춘이 정말 어떻게 보면 어이없게 목숨을 잃었는데 그거를 그 현장의 그 흙탕물을 생각한다면 국방부 장관이란 군 장성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뭔가 조금 용기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 기대를 다들 하고 있었고 예. 사실 그리고 이제 최상병 순직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뒤에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뭐 경질로 표현한 것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사실상 경질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지만 예.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어떤 진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네. 그리고 그 호주 대사로 나갔다 와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을 때도 계속 나를 빨리 소환해라, 나를 빨리 조사해라.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계속 이종섭 장관 쪽에서 입장문을 낼 때 모든 게 어불성설이다, 이건 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빨리 소환할 수가 없는 게 지금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수사를 통해서 뭐가 지금 밝혀지고 그럼 그래야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수사에 있는 것인데 그렇죠. 당장 나를 소환해라, 왜 나를 소환 안 하냐, 그러니까 문제 없다, 공수처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네. 지금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뭐 한 번 정도 더 소환할 수 있다 이런 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소환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지금 네. 당연히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지난번에 대질에 대해서 그 강하게 거부했기 거부했단 말이 때문에 나오죠. 만약에 나를 대질시키면 조사실에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강하게 거부했기 때문에 유의미한 어떤 그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했는데 네. 이제 바로 지난번에 변호인을 선임해서 같이 왔었거든요. 예. 변호인 이제 선임해서 그리고 이번 보도를 보면서 입장을 좀 정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공수처는 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김기환 사령관은 재소환해서 그 지금까지 나온 뭐 증거들 네. 또 진술들 이런 걸 가지고 김기환 사령관한테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 유임 뭐 이게 인사 유임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총선 직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휘 서신이 좀 네. 언론에 화제가 됐어요. 제가 좀 화면 준비했는데요. 저도 뭐 이제 뭐 전 군 이제 그냥 이제 병장으로 제대했지만 지휘 서신 전 실제로 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례적이고 막 그 간부들에게 뭔가 뭐 그 예를 들어 북 도발이 있거나 그러니까 굉장히 위중한 상황에 뭐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한 지휘 아니면 때로는 뭐 설 명절 이럴 때 가끔씩 네. 격려성.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조직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사령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아쉬움, 말하지 못하는 고뇌가 가득하다. 그리고 요즘은 하늘조차 올려다 보기 힘든 현실이 약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관학교 동기한테 뭐 편지 쓰는 것처럼 네. 뭐 개인 감정을 굉장히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 내용을 보면 예. 최상병 순직 사건이 이런 어떤 정쟁의 한가운데에 오게 된 게 안타깝고 그래서 해병대 전체가 지금 힘들 걸로 생각이 된다라고 아, 얘기는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고뇌하고 있다. 본인이 하늘을 쳐다보기도 좀 어려운 날들이다. 이렇게 약간 본인의 심정을 토로한 것이 도대체 어떤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특히나 총선 직후에 총선에서 뭔가 어떤 특정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예.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본인의 심경의 변화를 좀 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해석일 수 있겠습니다만 용산에 보낸 시그널이다. 나 너무 힘들어서 그냥 다 털어놓고 그럴 수도 있어. 약간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 같은 데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그 임성근 일사단장 예. 그리고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이 그 지금 이 의혹들의 중심에 서 있는데 예. 둘 다 사의를 표명했던 건 맞습니다. 네.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음. 유임이 됐고 임성근 사단장도 사의를 2번이나 표했지만 네. 그러니까 유임은 아니고 지금 그 직무연수, 네. 직무연구 이렇게 나가 있는 것인데 정책 연구를 나가 있는 것인데 네, 뭐 대기 발령처럼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책 연구를 나가 있으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달 전까지만 해도 임성근 사단장이 저희가 뭔가 보도를 하면 이 부분은 내 입장은 이렇다 이렇게 네.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2달 전부터는 어떤 그런 의견을 개인적으로 내지 마라 이렇게 네. 딱 바로 박힌 다음부터는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임성근 사단장이 저한테 직접 문자로 보낸 내용입니다. 예. 제가 지금은 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어떤 이 군을 벗어나는 게 지금 막힌 상황이고 군 밖에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게 막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석도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뭐 저희가 막 가정을 더해서 이렇게 추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두 사람이 유임된 배경, 군문을 벗어나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그게 수리되지 않은 배경에 대해서도 여러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 그 변호인이 엊그제 이제 참고인으로 김기한 사령관이 피의자라고 나란히 같은 날 이제 출석을 할 때 박정훈 대령 변호인이 진실을 고하십시오라고 사령관에게 말을 한 게 저는 네. 기억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막 본인도 마음이 불편할 거다. 얼마나 뭔가 감추려면 힘들겠느냐. 진실을 고하면 편해집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런 맥락에서도 이 지휘 서신이 좀 해석이 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합니다. 박정훈 단장의 변호인도 그 네. 당시에 예를 들면 누가 어떤 식으로 진술을 했는가 그리고 어떤 물증을 뭐 김기환 휴대전화에 뭐 폰에서 나왔는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네. 그날 조사에 참여하면서 그런 대략적인 맥락을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한테 그렇게 좀
강하게 좀 의견을 얘기했을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느덧 이제 한 40분 정도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점심 식사하시면서 오늘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그리고 이따 다시 보기로 보실 분들은 여러분 아주 탁월한 선택하신 겁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왜냐면요. 계속 흔히 뭐 언론계에서 굴러갈 이슈입니다. 왜냐면 벌써 정치권에서도 오늘 아침에도 뭐 민주당에서도 VIP 경로선 이제 뭐 실체다라는 취지로 발언이 나왔고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뭐 그 조국 혁신당에서도.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라디오에 나와서 네. 이제 경로설 자체는 사실관계가 돼 있으니까 아까 예. 신동욱 그 당선자가 한 얘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네. 경로설 자체를 부인할 수 없게 됐으니까 경로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제와 그제 보도로 인해서 어떤 경로설 자체에 대한 그 수사 국면은 굉장히 큰 변곡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변곡점 패러다임이 바뀌는 보도가 어제 그제 나왔습니다. JTBC 뉴스룸에서 지금 이 화면 요걸 좀 주목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김계원 해병대 사령관과 박정은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사이에서 VIP 경로설 나 들었다라고 박대령이 혼자의 진술이었고 혼자의 주장이었다. 이게 3일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해병대 고위 간부가 나도 그 VIP 경로설 김계환 사령관으로부터 들었어요 라고 공수처에 진술한 게 확인이 됐고 저희가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 고위 간부와 김 사령관의 통화 녹음 파일도 공수처가 확보한 사실이 어제 또 이틀 연속으로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증언 두 사람의 증언으로 늘었고요. 물증까지 부인할 수 없는 물증까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이 VIP 경로서 나 VIP란 단어 이렇게 부인해왔던 것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종석 국방장관 또는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입니다. 수사는 용산 쪽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번 주말에 뭐 정치권에서도 뭐 거리로 나서서 이걸 피켓 네, 뭐 내일 고로- 서울역에서 뭐 다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상황에서도 VIP 경로설에 대한 실체가 사실상 밝혀졌다라고 이제 그 타이틀을 걸고 지금 그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JTBC 뉴스룸 저녁에도 유선희 기자가 또 보도를 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계속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점심 약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저희 긴급 분석에 응해 주셨습니다. VIP 경로설 이제 이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뭐더라 하시는 분들 VIP 경로설에서 설은 이제 떼야 되는 단계가 왔다. JTBC 보도에 따르면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들어가요. VIP 경로 관련 통화 녹음 확보, 공수처의 수사, 저희 단독 보도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또 뉴스룸에서 저녁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유선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유선희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월요일 아침 8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 방송 다시 보기로도 또 올라가니까요.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개입했